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우민입니다. 지난주 태풍에 이어 이번 주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거리가 온통 물바다가 된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오프닝을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패션계 이슈가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는 핫한 패션 이슈를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패션쇼 21회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타키 형. 1번 강타키. 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네, 용기 내고 있습니다.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오늘 그 반팔 티셔츠를 흰색을 입고 오니까 더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젊어 보여요. 그 30대 중반, 중반 좀 너무 심했고. 나랑 동갑? 후반 3초, 정도로 3초? 보이긴 하네요. 또 본인 칭찬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진작 네. 얘기하지.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네. 아파트 하면서요. 응? 네? 몸이 안 좋았대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날씨가 급변하니까 기압차에 약하신 분들은 다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지 않으셨을까. 기압에 좀 민감하면 네. 비아그라를 드시면 되는데. 비아그라요.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축축해 지금. 눈에서 촉촉함이. 제가 구해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정보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뭐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요? 전 애초에 강남역하고 논현동의 소식을 들었어요. 차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를. 네. 그래서 급하게 차를 버리고 지하철을 타고 찬찬히 왔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이용했네요. 네. 벤츠 집에 놔두고. 그러니까요. 요즘 BMW 불나가지고. 네. 바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면서 안 하다죠. 참. 근데 비가 내일까지 온다는데 저희가 또 지난주에 그 제작자에게 혼이 좀 났잖아요. 네. 태풍이 가고 나서 간 이야기를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내일까지 오고 바로 가을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은 폐막식 시점이죠. 네. 올림픽이 폐막식 끝나는 시점. 네. 아시아. 네. 맞나요? 아시아? 뭔 소리야? 대단하네요. 아시안 게임? 급하게 오늘 여기 출근하는 바람에 정신을 회사에 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게임인가요? 네. 아시안 네. 게임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희 지금 바로 녹화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 4강 베트남 경기에서 3대1로 한국이 네네. 결승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상하게 게임이 끝났는데요. 그렇게 크게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베트남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먼저 들었어요. 박항서 감독. 네.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스코어가 3대2였는데 네. 3대1로 져서 한 골이라도 넣었으니까 재미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승 예측 빨리 하고 넘어가 볼게요. 결승 한국이지. 손흥민 면제. 너무 즐거운 소식. 면제. 야, 그 이슈가 진짜 크대. 그럼요. 네. 이 남자애들은 의외로 굉장히 반발을 못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도 조국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면 면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댓글을 보고 좀 놀랐어요. 난 많이 놀랐어요. 네. 애들. 왜요? 애들이 손흥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입대 직전에 그 선수들에 의해서 이제 입대 면제에 가까워졌다는 기사가 딱 뜨니까 댓글이 그리고 나서 군대도 갔다 오면 애국자 막 이런 식으로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군 입대를 두고 상벌제도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70년대에 그래요? 만든 법이래요. 그러니까 누구 금메달 따고 아니면 그 애국자가 운동선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 그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만 국한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은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어요. 예. 저도요. 제대한 지 30년 되셨다고. B급 인생. 아무튼 아시안 게임도 이제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 그 얘기 좀 해볼게요. 패션쇼 홈페이지가 오픈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들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요.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들어가서 글을 몇 번 남겼는데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도 좀 들어오셔서 정보를 좀 많이 남겨주시고 있더라고요. 일반 청취자 그 정보, 그 청취자들이 쓸 수 있는 정보란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건 없다. 아, 그거는 아직 못 만들었구나. 아니 다음 방송 이 방송을 몰라요. 다음 방송 업로드 될 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진지한 사람은 좀 빼면 안 되나요? 그 죄인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작자한테. 네. 이제 글쓰기의 권한을 좀 많은 사람에게 부여를 해서 다양한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군대 가라 막 이런 거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건 걸러야죠. 그래요. 심사를 해서.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아무나 누구나 댓글은 아무나 누구나 달 수 있지만 아니 글을 아무나 누구나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검증 단계는 있어야 되니까 정보에 대한 그 검증은 검증 단계 정도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일단 글을 쓰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많이 읽으면 그에 대한 리워드도 해주는 방안까지 좀 생각하고 진짜요?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오, 현금으로. 그러니까 글쓰기 카운트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렇죠.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인가요? 지금 이제 건당 그러니까 클릭당 주느냐 아니면 그 범위 최소 범위를 넘으면 뭐 이렇게 주느냐는 좀 생각 고민 중이라고. 빨리 정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려주죠. 네. 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리워드 방식으로 좀 하고 그러면 그런 리워드 방식을 걸면 그 글 쓴 사람이 막 퍼날릴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저기 막 글을. 돈백 주나요? 돈백 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원에서 5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원. 클릭당으로 하면. 아, 진짜요? 클릭당으로 하면. 클릭당 50원? 엄청 센 클릭당 거예요. 50이나 100원 정도. 거의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광고 만약에 지금 수준인데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 들은 얘기로는 네. 그러니까 최소 100건, 그다음에 500건, 1000건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100건을 넘으면 아주 기본적인 거. 뭐 한 1,000원 정도. 그다음에 500건을 넘으면 10,000원. 뭐 1,000건을 넘으면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하는 정책을 방식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산하는 수가 클릭당 50원에서 100원을 준다 그러면 그건 매크로 한번 돌리면 맞아요. 패션쇼에 방송 못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달아놔야죠. 매크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따라킹이 있어. 절대 안 돼. 뭐라고 했어? 절대 안 됩니다. F5 누르면 끝장이에요. 아무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 네. 그 오마이뉴스 그렇죠. 시민 예, 기자 맞아요. 플랫폼인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타이틀로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발판 삼아서 저희 패션쇼 제작자가 돈을 좀 벌어볼 심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사실 이 플랫폼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가 패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잖아요. 타키 형이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 저도 들은 얘기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패션의 고민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킬 때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고 좋은 예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예를 들어 생각은- 뭐 그때도 예를 좀 드렸지만 그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 네. 이제 뭐 디자이너 분이랑 우리 오늘도 좀 나오실 건데 문군 형님이랑 네네, 연결을 네네. 시켜주면 그렇죠. 이 비즈니스 확대에서는 뭐 그렇죠. DDP의 쇼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와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아하. 그것도 온라인 광고를 원한다 그러면 또 우리 나유엽 씨가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유 있어요. 잊혀져가는 콘텐츠 네, 오늘 나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소승현 대표 투자 그럼 투자가 필요하면 소 대표가 나와서 또 필요하면 이렇게 뭐 정리 좀 소대표도 해주고 있고. 홍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강임 씨한테 홍보- 찾아가나요? 홍보가 필요하면 네. 네, 제가 좀 아 싸게 그래요? 그렇게 내가 뭐 홍보대사 다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아니고요. 뭐 그렇군요. 예, 그 패션쇼 홈페이지 주소가 팟쇼. 굉장히 외우기 쉬워요. fashow.co.kr인데 그 뭐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바쁘셔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뚱카롱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매일은 아니죠. 매주 녹음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듣고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네. 또 제가 여기서 방송을 봐요? 예. 아, 홈페이지에서? 네. 팟빵보다 좋나요? 유튜브가 아니고? 팟빵은 너무나도 감사한 플랫폼이긴 한데 가끔씩 끊겨요 이게. 끊기고 이 하트를 누르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서 맞아요. 제가 아이들이 기억을 못 하거든요. 팟쇼.co.kr로 네네. 들어가서 정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또 패션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려드리는 패션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루머와 패션쇼 대나무숲이라 그래서 익명으로 이러저러 한 것을 제보. 할 수 있는 란이 있어서 좋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생활하다 짱날이 있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기다 풀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제일 멋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영웅역 좋네. 사람들 엄청 들어오겠네요. 누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패션쇼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비즈니스 공유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저희 시즌 1 때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시즌 2에서 진행하고 나오시는 이제 특별 게스트분들과 컨택이 될 수 있는 연락처가 좌르르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아니요. 문의를 할 수 있는 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의는 물론 로그인을 하시고. 예를 들면은 뭐 이베이와 뭔가 네, 콜라보를 그렇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베이 쪽에 나오셨던. 출연진에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이베이 부장님. 그렇죠. 뭐 롯데홈쇼핑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저번에 나오셨던 쇼호스트한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팀장한테 연결될 수도 있고. 네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있고요. 또 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게시판 있고요. 출석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출석부 이게 너무 싸이월드스럽지 않아요? 네, 방명록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다음에서 왔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기서 저렇게 로그인 많이 하고 많이 오면 거기 아마 캐시가 쌓일 거예요. 캐시가. 캐시 포인트의 적립도 있습니까? 포인트 적립이 될 거예요. 돈으로 바꿔줍니까? 돈으로 바꿔주진 않고 뭐야?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중인데. 추후에 그러면 쇼핑몰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쇼핑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빅픽처네요.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그 공유 플랫폼을 유료화할 때 아마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로그인할 때 한 10,000원씩.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쌓아두고 보자. 일단 담아두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팟쇼.co.kr 패션쇼 홈페이지 많은 내용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심심하실 때 좀 노세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일러주시고. 예, 우리 멤버들도 자주 들어가서 좀 글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포.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패션쇼 21회 1부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이번 주 비도 오는데 패션 이슈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바로 뜬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여성복 패션 전문기업 바바패션이 온라인 편집쇼 1세대로 유명한 힙합퍼를 인수했습니다. 8월 말 현재 기준 계약서에 사인은 아직인 상황이지만 변화하지 않던 여성복 기업이 보인 파격 행보라는 점과 매출 부진으로 고생하던 온라인 1세대의 결정이라는 것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바바패션은 앞으로 디지털 패션과 컬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힙합퍼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미래 비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성복 전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패션과 문화, IT 전 영역의 멀티 콘텐츠를 아우르는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여성복 전문 기업들의 온라인 기반 패션 비즈니스로의 터닝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메타랩스로 사명을 바꾼 아비스타가 대표적입니다. 전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온라인과 홈쇼핑 등 신유통 채널로 터닝을 한 지가 좀 됐죠. 여기에 여성 의류 쇼핑몰 MB룩을 인수하면서 직접적인 온라인 유통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 BNX와 탱커스는 TBH 글로벌에
카이아크만은 K 브랜드와 손잡고 홈쇼핑에 론칭하면서 브랜드 전개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업종인 모바일 이식기업 모제리, 데이팅 앱 너랑 나랑 등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신규 비즈니스에도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성복 전문 기업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 패션 업계 인수 소식이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바바 패션은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잣바바. 네, 아이잣바바 여성복. 유명한. 네, 틸거리 뭐 이런 브랜드. 여성 캐릭터 중에서는 굉장히 네, 1, 2등 하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또 느끼는 거는 비즈니스 콜라보가 진짜 다양한 네.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맞아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옛날처럼 일하다가는 그냥 바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모바일 했습니다. 이식 이 모제림이나 데이팅 앱.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 바바 패션이 사실은 그 아주 알차게 사업을 해서 현금 유동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검토했어요. 뭐 골프회도 준비했다가 뭐 스포츠도 준비했다가 사업부도 꾸려졌다가 망했다가 맞아요.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그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 회장이 생각하는 이게 어쨌든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 그 밑에 현명한 그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뭐 그것도 있고 저는 온라인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세대로서 힙합퍼가 기존에 좀 매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 29cm나 무신사나 이렇게 W 컨셉 등 온라인 편집숍이 굉장히 다들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1세대거든요. 힙합퍼에서 신발 안 사본 20, 30대가 아마 없었을 텐데 매출 상황이 계속 안 좋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 확인한 정보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무신사가요. 예. 이제 무신사 그러니까 네이버를 좀 따라하나 봐요. 네이버에 보면은 왜 스토어팜이라는 그 네, 컨텐츠가 네. 있어서 매장들이 직접 상품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맞아요. 하잖아요. 무신사에 그런 컨텐츠가 오픈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난 어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인터넷 좀 하시고요. 예. 교육을 받더라고. 아, 그래서 쓰러질 뻔했지 내가. 당연. 그거에 쓰러지면 쓰러질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는 언제 하나 싶어서.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네. 또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로는 글로벌에서도 제냐라는 브랜드가 예. 그 톰 브라운을 인수했다는 톰 브라운을 인수했어요? 네 그런 소식이 있다. 비싼 걸 먹었네. 인수하고 합병하고 뭐 이슈가 많은데 아무튼 여성복 전문 기업의 활약 저희 패션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패션 기업 LF가 이제 부동산 금융 사업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LF가 코람코 자산 신탁의 지분 일부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부동산 금융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부동산 금융회사인 코람코 자산 신탁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3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또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패션 전문 기업인 LF가 부동산 금융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업계에서는 LF가 지금까지 패션을 넘어서 F&B와 방송, 문화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금융사업 진출도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패션 산업의 침체와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여기 LF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성과 부재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패션 산업이 부동산 금융과 밀접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패션 유통의 확장과 물류 부지 등 투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금융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동산 금융을 바탕으로 대리점과 직영 유통을 확장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인데요. 이와 함께 차세대 유통의 핵심인 온라인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물류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다. 왜냐하면 그 패션 기업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품목을 보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거의 100%.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MOU를 맺는다는 거는 굳이 음성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 굳이 양성화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뭔가 큰 거 그 빅픽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아울렛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형 패션 회사가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부지를 사놓고 건축을 가건물로 지어놔요. 그리고 나서 타운이 생성이 되면 그걸 매매를 합니다. 그 옛날에 롯데랑 신세계가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광주하고 그냥 일반 브랜드들도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거든요. 근데 LF의 빅픽처가 진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 보통 지금 이제 대리점 개설이라든지 직영점 할 때 대부분 이제 금융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담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게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아, 나 지금 번뜩 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 뭐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인수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우승협상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금융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길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패션 쪽의 패러다임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변하는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지느냐는 각자 선택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온라인하고 방송 뭐 이런 것 쪽으로 좀 한 게 아닌가. 방송은 뭐예요? 동아TV랑 폴라리스 TV.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기반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리점이나 직영점 이런 유통이 아니라 땅, 물류, 대출, 물류기지, 자동화 물류. 그렇죠. 물류기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대단하긴 대단하다. 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류기지뿐만 아니라 온라인이 아무리 강해도 각 온라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거점에 있는 것들이 이게 유통이라고 보기보다는 포스트의 매장 겸 쇼룸 겸 뭐 아니면 컨택 포인트 겸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뭐 그런 유통 매장 아니면 매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공간들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과 다른 개념의 공간이. 그걸 LF에서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LF가 패션 전문 기업 그리고 패션 대기업 중에서 가장 온라인 쪽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착착착 구축해온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온라인 쪽을 이제 좀 감을 잡고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F의 이런 움직임을 가장 그 위협받을 브랜드 아니면 패션 기업은 어디예요? 패션 기업 쪽에는 이런 쪽으로는 없지 않을까요? LF 온라인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땡겨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웬만큼 주셔서는 아마 안 되시지 않을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그 한섬이랑 세전이랑 이런 데도 이제 자체적인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좀 다들 후발주자이긴 한데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좀 세다 보니까 진의 브랜드가 세다 보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이제 따라붙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은 가능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일단 온라인 사업을 따로 갖고 있는 사업자를 별도로 갖고 있는 대기업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게다가 보통 이제 신원도 있고 있긴 있어요. 패션이랑 온라인이 이제 같이 해서 온라인 몰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 패션 쪽에서 너무 이해관계가 되니까 IT 쪽 이해를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LF는 그게 자사에 구축이 돼 있잖아요. 패션도 되고 온라인 유통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구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온라인 쪽 사업부 취재를 하려면 쉽게 컨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사람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약간 땡겨가려는 쪽이 나타나서. 알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서. 우리 B급 인생의 이 LF의 앞으로의 사업 전개 예측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뚱카롱의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 이번 시간은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요. 항상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네, 에릭노 형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뽀얘지셨어요. 맨날 똑같은 잘 쉬어서 얘기하는 것 그런가 봐요. 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아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52시간 이슈가 되니까 네. 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노무사 입장에서 네. 바빠요, 덜 바빠요? 더 일단 바쁘겠죠. 제가 덜 바빠졌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저도- 얼굴 뽀얗더라. 저도 연장 근로 이제 덜 하니까. 아, 네, 52시간 좋죠. 그 적용을 받으니까. 네, 그럼요. 그렇구나. 난 고민 상담이 더 많아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네. 아니, 뭐 저는 어차피 저희 회사 이제 내용만, 회사의 업무만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2시간 기준이 나올 걸 예상해서 사전에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더 바빠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휴가 풀로 다 쓰는지 제가 볼 거예요. 네. 저희 그 패션쇼가 팟캐스트 외에도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형님. 아, 네. 네, 형님한테 네, 한 네. 얘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카메라 보이잖아요. 아. DSLR 보이시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근데 얼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하시고. 네. 자, 이번 주 주제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사직 철회입니다. 사직 철회? 예. 예. 이 주제를 왜 정했냐면 제가 이제 매달 나오면서 사실 좀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저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몇 번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경기 불안하다 보니까 이직 많이 하시잖아요. 이직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직서를 냈는데 이게 꼭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직서 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했던 회사는 못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지금 회사라도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다. 사직서 처리하겠다. 네. 이랬을 때 이게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궁금하네요. 야, 이거 요게- 상황 심각한데? 아니 이거- 지금 이 얘기만 네네. 들었을 때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난 쪽팔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네. 직원분들 중에 일반 직원분들 직장인들 중에 이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기준마다 또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기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직의 종류를 일단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냥 크게 사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일단 임의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사직? 예, 말 그대로 임의로 그냥 사직하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나 회사 나간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직이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합의에 의한 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전문적 용어로 하면 합의 해지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쉽게 그냥 합의에 의한 합의 사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합의에 의한 사직인데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달라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 일단 임의 사직은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나 회사 나갑니다라고 나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낙장불입 고스톱에서 낙장불입 한 번 뱉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더 이상 철회 못합니다. 내 말이 내가 근데 보통은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사직서를 보통 이제 뭐 자기 매니저나 또는 인사팀에 내잖아요. 이걸 내게 되면 낸 순간부터는 이제 철회를 못해요. 왜냐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회사가 처리하는 걸 동의해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임의 사직의 경우에는 내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한 순간부터는 철회를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뭐 노동법적으로는 그렇게 네. 돼 있겠지만 네. 그 대표 재량으로 네. 야 사표 없었던 걸로 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다시 채용하는 경우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가능하죠. 없겠네. 그건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뭐 굳이 분석하자면 대표가 철회해. 그래서 직원분이 사직서 낸 거 그럴게요라고 하면 서로 다시 일을 하기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획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합의하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근로계획이 또 시작되는 거라서 네. 그냥 이제 실무상 이제 합의 없던 일로 치고 하는 거지. 이제 뭐 법적으로 보면 임의 사직은 철회가 안 됩니다. 철회가 안 되고 네, 안 합의 됩니다. 사직은요? 합의 사직은 이제 합의 사직은 이제 말 그대로 합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보통 이거 좀 예시를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권고 사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직원분들 내보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위로금 같은 거 좀 주고 그리고 이직하셔야 되니까 이직 기간 뭐 이게 좀 뭐 3개월 정도 보장해주고 야 3개월 동안 회사 안 놔도 돼. 내 3개월 보장해줄게. 그다음 딴 데 찾아. 그리고 월급도 줄게. 네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런 내용, 이런 패키지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사직서 써줄래? 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합의가 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사직서를 내고 나서 이건 사직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당신이 내 사직서 승인합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사직 통보를 하고 나서부터는 철회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직서를 받았다. 너가 낸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사직은 내가 말을 해서 회사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처리를 못하지만 예. 합의 사직은 내가 사직서 내고 나서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에는 제 경험상 이 임의 사직과 합의 사직은 거의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사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분하려면 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대표적으로는 우리 사직서에 나와 있는 문구나 우리 사직에 대한 취업규칙 뭐 회사 규정이 있잖아요. 그 문구를 보시면 합의 사직은 문구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승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에도 뭐 제가 홍길동이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문구에 사직서가 있는 반면 예. 저는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그냥 끝 이렇게 이런 문구가 그냥 거기에서 끝인 사직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직서 문구가 있거나 또는 규정에 사직 절차가 그렇게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직원이 이제 사직서 문구가 저는 몇 월 며칠에 사직하고자 합니다. 뭐 승인해 주세요라는 거 없고 뭐 사직하고자 합니다. 또는 저는 사직할 예정입니다. 뭐 그냥 회사의 의사를 묻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임의사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어떤 다른 여러 사정으로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이걸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문구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게 합의 해지에 의한 사직이다라고 하면 회사가 수리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수리 통보 안 했다면 100%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수리 통보는 어떻게 와요? 보통은 문서로 오는데요. 이메일이나 문서나 뭐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인데 보통은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 이제 회사 이메일이나 또 이제 서면을 만들어서 뭐 귀하가 몇 월 며칠 전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를 통보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제 클라이언트도 보니까 그런 걸 보내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저는 항상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 경우가 그런 수리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리 통보를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직원분들은 사직서 냈더라도 실제로 회사 나가기 전까지 수리 통보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 하나 또 있었는데 있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좀 이 코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사직 제가 합의해지 이제 권고사직이 주로 여기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권고사직에서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 되게 어렵죠 말이. 뭐라고요? 다시요? 비진의 표시에 의한 사직이라는 비진의. 건데, 그러니까 진의가 진짜 의사예요. 비진의는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표를 냈는데 내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게 비진의 표시예요. 예를 들면 이제 권고사직 보통 이제 우리 경기 어려우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해고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표를 받기 위한 온갖 이제 방법을 동원하죠 회사에서.
막 강압적으로 뭐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내는 경우 이런 사직서가 바로 비진이 표시한 사직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진이 표시한 사직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해도 무효예요. 무효.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의이냐 비진의이냐의 판단을 먼저 잘 하셔야 되는데 진의라는 거는 내가 정말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진의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의사 표시한 게 진짜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권고사직을 제안해요. 그래서 패키지를 줘요. 그래서 너 3개월치 유급으로 보장받고 사표 쓸래? 아니면 버텨서 너 나중에 뭐 불이익한 인사유치 당할래? 그러니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나는 사실 진짜 내 마음속에서는 있고 싶어. 더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3개월 패키지 받고 나가는 게 그래도 실리적으로 나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짜 있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사표 쓰고 나갈게요. 3개월 주세요. 이랬을 때 내가 3개월 받고 나간다, 사표 쓴다라는 게 진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게 진짜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경우인데 회사가 이 친구가 사표를 안 쓰니까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불러요. 매니저가. 너 고민해봤니? 아니요. 저 있을게요. 그래 알았어 가봐. 또 불러요. 고민해봤니? 너 여기서 비전 없는데 저 여기서 끝까지 버틸래요. 알았어. 또 1시간 있다 또 불러요. 그거를 한 괴롭히는 거구나. 3일 반복하면 안 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막 전화를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뭐야? 당신 남편 우리 회사 비전 없어요.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실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재밌는데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에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가 집 앞에서 사표 들고 기다려요. 퇴근하면 내 체면 봐서 제발 써줘. 읍소하고 온갖 걸 다 해요. 그리고 뭐 옛날에 많이 있었던 거 책상 빼는 거. 책상 빼는 거. 그다음에 복도에 책상 놓고. 예전에 두산인가 거기에서도 막 그리고 뭐 화장실 앞에 책상 막 놔두는 거. 왕따야 뭐야? 그리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아실 텐데 PIP, 뭐 PMP 이렇게 부르는데 저성과자 프로그램으로 계속 시키는 거예요. 뭐 독후감 쓰게 하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사표 쓸 때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이거는 MBC가 내가 유불리를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진의로. 그거는 이제 비진의 표시예요. 그런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앞에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내가 사직서를 썼을 때 이게 이민사직이냐 합의사직이냐를 판단해 보시고 이게 철회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사표를 쓰게 된 경위가 강압에 의한 협박에 의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시에 의한 내 판단이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철회 여부를 떠나서 무효니까 사표의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이번 주는 사직 철회에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비진이 그 사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문제 삼고 회사에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는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관점을 내가 즐기겠다 맘먹으면 조금 재밌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야, 이런 사례를 좀 우리 FA쇼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우리 에릭노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이미 뭐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다 올라가지 있지 않지만 예, 주요 내용은 다 올라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뭐 예시들 많이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런 거 뭐 찾아보면 그런 컨텐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약간 B급 코드로 웹툰으로 제작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렇겠다. 우리 만화 그려주실 분 모집합니다. 알겠습니다. 눈가랑 손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는 4주 뒤에 뵙나요? 3주 뒤에 뵙나요? 뭐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까지 들어봤는데 에릭노 형님이 그 가실 때 춘천에 지금 물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요.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걱정을 하시네요.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이번 코너는요. 오늘 패션이 진짜 남다릅니다. 디자이너예요. 추리링도 이렇게 멋있게 입을 수 있다. 문군의 인디씬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군의 인디씬. 안녕하세요. 문군의 인디씬의 문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네. 뭐 보고 싶었나요? 그럼요. 그런 곤란한 질문은 하기 없기에요. 네. 자, 이번 주 문군의 인디씬에는 인디씬이 없이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평상시에 사실 제가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소개하려고 네. 항상 디자이너들 초대해서 소개했는데 우리 제작자님께서 예. 또 인디씬의 경험을 좀 얘기해 주는 거 좋겠다 얘기를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네. 사실은 우리 매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녹음이. 네. 수요일 바뀌는 바람에 원래 예정됐던 분도 시간이 또 안 맞았고 다행히. 오늘 저희가 네. 공교롭게도 그 수요일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문근의 인디씬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나왔었던 그 인디씬들 있잖아요. 그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그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 패션쇼, 네.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근데 대부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다 고맙다고 하니까. 네. 진짜 고마운 건지 어쩐지 모르겠죠. 끌려본 건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네.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왜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회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거죠. 시간은 많이 사회- 못 드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자, 이번 네. 주 문군 형님에 네.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사실은 하이소울 쇼룸의 대표 겸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잠깐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하다가 그때는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여서 제대로 소개 못 드렸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있어 보면은 하이소울 쇼룸에 대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대중이. 조금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예.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하이서울 쇼룸이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사실 지금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 게 우리 인디 디자이너들이 요새는 온라인 판매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사나 더블 컨셉 하더라도 사실 그 사이트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면 사실 맞아요.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하이서울 쇼룸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전이나 아니면 배너를 하이서울 쇼룸 배너를 만들어서 노출시켜줘요. 그래서 홍보 지원을 해줌으로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브랜드 말씀 못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브랜드가 한 1억 정도까지 매출이 저희 하이소울 쇼룸의 지원에 의해서 매출이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성과가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 그렇지 않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만큼 성과가 문 대표님 계약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브랜드 런칭하시게요. FAShow.co.kr 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는 게 그런 온라인 판매 채널의 홍보 지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하이서울 패션쇼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서울 패션 위크가 있죠. 서울 네. 패션 위크 때 서울 컬렉션을 하는데 네. 그 기간에 저희도 하이서울 패션쇼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 패션 위크 오프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같이 열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이제 서울 컬렉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신 디자이너분들이 쇼를 하는 입장이고 또 비용도 어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하이서울 패션쇼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정말 최소화 모델비 정도
자신이 쓰고 싶은 모델 정도의 모델비 빼고는 거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다. 네. 그러니까 이 패션쇼를 진행하고 뭔가 브랜딩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이쪽에 쇼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 쇼를 통해서 나름대로 1회, 2회 하다가 서울 컬렉션에 올라가시는 디자이너들이 지금 최근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대표적으로 저번에 왔던 극한의 최충훈 디자이너도 그렇게 이번에 그래서 저희 하이소 패션쇼에는 이번에 이제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쉽지만 이제 성장을 그만큼 하신 거고 또 만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만지? 만지. 외우기 쉽다. 네. 어디 만지? 내가 딱 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하시네. 그리고 또 랭앤루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패션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쇼룸이니까 사실 바이어들이 저희 쇼룸에 방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디자이너들 보면은 본인들 쇼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디자이너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가 와도 어디서 물건을 제대로 보여줄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이제 입점 기업들은 저희 쇼룸에 평상시에도 이제 온 시즌 제품들도 쇼룸에 놓고 그 바이어들이 오면 저희가 홀세일로 판매 대행도 해주지만 프리 시즌 제품들은 바이어가 오면은 거기서 오다를 받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시간을 보니까 지금 시간도 또 촉박하니까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오늘 출연하면서 오늘 트레이닝 입으시더니 달라졌어요. 적응됐죠. 이제. 네, 그런 부분 현재 저희 입점 기업들이 한 165개 정도 있어요. 165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 것 중에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디자이너 브랜드를 가지고 편집 작업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거를 진행하려고 콜라보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희 쇼룸에 제가 이제 오라고 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는데 좀 기본적인 정보인데 현재 한 165개 브랜드가 지금 입점이 되어 있고 그때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이서울 쇼룸에는 서울시 소재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인 브랜드 중심으로만 저희가 모집을 한 상태고 매년 정기 모집하고 수시 모집을 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내년에는 현재 아마 올해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일부 남고 일부는 이제 졸업이겠죠.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가 계속 영입되는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리고 또 좀 더 그 입점 브랜드 수를 더 늘린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브랜드가 입점될 예정이니 혹시 그런 부분에 패션 기업들 중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근데 기준이 좀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입점 기준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또 그 제한된 공간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그 브랜드를 더 많이 못하는 건데 앞으로 그 쇼룸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 많은 브랜드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하이서울 쇼룸에 지금 우리 문근영님이 대표이시니까 그 입점하고 싶은 브랜드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우리 패션쇼를 통해서 좀 정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예요? 입점 기준에서. 잘 물어보셨네. 칭찬받았네. 네, 저희 하이소울 쇼룸의 입점 기업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정시 모집을 하면 기본적인 공고가 나가요. 근데 저희는 어떤 모집 기업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저희가 뽑고자 하는 기업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뽑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지원했을 때 정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브랜드 중심으로 저희가 그게 뽑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세부 사항은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를 좀 등록을 해주시는 걸로. 그것도 하고 많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거나 해서 저희가 지원하면 바로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끊으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공고를 잘 보시고요.
공지가 나가면 저희 그 SBA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인 공고가 나갑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사 릴리스를 하니까. 공고를 SB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언제 뜨나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아마도 제 뭐 개인 SNS에다가 제가 공지하니까 제 SNS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팔로우 늘리나요? 네네.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네. 문근영님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문군의 인디씨는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좀 색다르네요. 굉장히 그 알찬 정보를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네. 뭐 오늘은 제가 뭐 하이솔 쇼룸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기회에는 가능하면 제가 그동안 저도 20년 동안 인디 브랜드라는 거를 제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죠. 해온 과정이 있잖아요.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지금도 현업에서 제 브랜드나 뭐 이런 거를 계속 할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뭐 좀 시간 있으면 원래 최근에 바이어들의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인디 패션 브랜드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오늘 시간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서울 쇼룸에 대해서 굉장히 알찬 정보를 주신 문근영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 볼 수 있겠죠? 다다음 주 이렇게 금방 다음 주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뭐 불러주겠죠? 요 뒤에 거 편집하면 되니까 또.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내일 방송에 그 짝퉁 인터뷰에 들어오실 분이 스위스팟이라고 해서 공간 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네. 지금 이 DDP의 문 대표님하고 둘이 이제 만나서 뭔가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내일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군의 인디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1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네, 패션쇼 21회 1,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뚱카롱 전해줄 얘기가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fashion쇼2018@다음점넷이나 fashionshowk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B급 인생 팟캐스트 패션쇼 홈페이지는 www.fashow.co.kr입니다. passion.co.kr이고요. 2차 버전 오픈했으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패션쇼 홈페이지나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연극 이벤트 하고 있는데 그 저희 passion.co.kr로 들어가니까 신청해 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진할 때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 연극 이 가을에 한 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소진할 때까지는 아니고요.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9월 11일 화요일 20시 공연 시간이 9월 12일 수요일 16시 그러니까 4시죠. 요 두 차례 5장씩 10명. 그렇습니다. 그 4시, 뭐 6시 이 공연은 거의 뭐 백수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니까 집에서 놀고 있을 때는 들어가시면 돼요. 화요일은 8시, 그러니까 수요일은 4시. 이것도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개그 쳤는데 백수라고 지금 거기서 다시 뭉개는 건 뭐 무슨 진보예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타케형 패션쇼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랩트컴,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필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